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좀 이 소와 시를 객관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용산에 입지한 부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이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은 강남, 여의도 그리고 구도심의 중심부에서 이 삼각지에 포함한 곳이 용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명 이 우리나라 최고 핫플레이스를 어디라고 하냐면 최근 들어서 용산이라고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호암동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그 재정비안이 최근에 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말 되면 결정고시가 나는 순간 2026년부터는 저희 호암동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동산에 대한 규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가열 지구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으로 바뀌고 가인 때문에 앞으로 집을 사지 마세요라는 부분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이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이거는 거래에 대한 제한보다는 집을 매수할 때는 최대한 대출을 일으키지 말고 매수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규제 방법은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구역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딱 들면서 이 세 개의 규제 방법보다는 다른 유형의 거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지역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집을 살 사람만 실수요자만 사람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말 그대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2년 동안은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10월 10일 규제는요. 이 세 개의 규제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됐어요. 이렇게 규제를 동시에 지정한 것은 저도 이렇게 20년 동안 정비업하면서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우리 재건축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뭘까요? 투기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투기가열지구 지정된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규정을 해서 재건축에 더 강한 규제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규제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만큼 이 강한 규제라기보다는 이 규제 중에서 더 강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집값이 더 상승하는 역할을 초래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 용산하고 강남하고 이 지역은 늘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규제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이었던 서울에 있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동시에 규제가 지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거는 야 우리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매가 안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 우리 그 후암동의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역의 물건을 가지신 분들은 재당첨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용산의 후암동은 이 지구단위 결정고시 나왔는데 거의 18년 걸렸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다른 은평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 활성화 방안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속도를 내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평구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버리면 이게 당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후암동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요 앞에 은평구 쪽에 당첨되신 분들이 5년 이내에 우리가 분양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는 두 번째 당첨인 재당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금 청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재당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은평구가 좋은지 용산이 좋은지는 여러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합원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주비에 대한 제한이 생깁니다. 요즘 이 재건축 재개발은 1세대 1주택에서 최소 6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투기성이 모이게 되면 그렇게 혜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투기 가열 시구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우리 구역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이주비가 한 40에서 60%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단독주택 크게 가지신 분들은 자산 가액이 크다 보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1+1에서 2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투기 가열지구는 1+1은 두 채로 인정이 돼서 이주비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합원 자격이 있고 향후 이주비가 어떻게 조달되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입주권 전문 제한인데, 자 여기서 정말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조정 대상 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정이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너무 강화돼서 뭔가 조정을 보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 조정 대상 구역은 거래 제한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뭐 재당첨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재당첨에 해당되는 거는 두 개 다 투기 가열 지구에 해당될 때죠. 좀 제일 현실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우리는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예전에 내가 샀던 은평구 쪽에 조만간 사업 시에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최초에 은평구 쪽에 있는 친구가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 이 당시에 투기 가열 지구면요, 이 효력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님들은 은평구보다는 용산구가 더 귀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은평구를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쭉 투기 가열 지구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투기 가열 지구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 구역이잖아요. 그럴 때도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관리처분 인가 받은 시점이 투기 가열 지구였냐 조정 구역이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은평구랑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든 올해에 관리처분 인가를 안 받고 내년 4월달, 5월달에 받으려고 하는 현장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